안녕하세요. 태국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워낙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편집을 할 시간도 없고 핑계를 대면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골프 여행을 태국 파타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견적을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게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여행 견적을 받으시기도 하고 여행 확정을 지시기도 해요. 일단 자유여행 견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은 대체적으로 항공권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살고 현지의 법인을 갖고 있고 현지의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권을 끊어도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여행을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은 항공권은 네이버를 검색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현지 여행사들이 핸들링 해드리는 부분은 공항 도착 후 픽업부터 나머지 관광이나 골프 일정들을 해드리는 현지에서의 업무를 대행해드리는 그런 업무만 대체적으로 많이 하죠. 그 이유가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노란풍선 이런 것처럼 한국에 있는 여행사가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모든 일을 부킹 대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공권은 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현지 업무만 진행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골프 여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골프 여행으로 오셨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일단은 숙소예요. 숙소, 호텔.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2월 달까지도 숙소들이 굉장히 부킹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호텔은 가성비 대비 룸 컨디션도 괜찮고 조식도 괜찮고 그리고 편안하게 침구류도 괜찮은 금액적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호텔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요즘에는 커플이나 부부분들이 골프 여행을 굉장히 많이 와요. 두 분이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와이프를 데리고 골프 여행 오시는 분들은 5성급 호텔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처음 와이프를 골프 여행을 데리고 오면 혹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좋은 호텔에서 재우고 싶은 게 사실인 거죠.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4성급 호텔 금액이 한 2,000바트 정도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5성급 호텔 중에 시내권에 가장 저렴한 게 홀리데이 인 파타야 기준으로 잡으면 한 4,300바트 정도 선이에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은 호텔에 묵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예요. 추천도 하지 않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침에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7, 8홀 치고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혹은 골프만 치고 와서 샤워를 하면 그 시간이 대체적으로 2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샤워만 하고 밖에 나가서 마사지 한두 시간 받고 또 밥 먹고 다니다 보면 거의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침 골프장을 7시 출발해 8시 티업을 친다는 가정 하에 보면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잠만 주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잠만 자고 호텔 부대 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는데 20만원 가까이 되는 호텔을 잡는 건 골프 여행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본인이 골프가 아니라 관광을 오고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 호텔 수영장도 이용을 많이 하고 한다 그러면 좋은 호텔에 묵는 게 맞겠죠. 하지만 주 목적이 골프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비싼 호텔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 조식도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식도 의미 없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8시, 9시 티업 사이면 7시, 8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6시 반부터 조식을 하지만 그걸 여유있게 그런 좋은 뷔페 조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아침은 대충 간단하게 편안하게 먹고 출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호텔을 묵는 건 사실은 골프 여행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주실 때 5성급 호텔을 요청하시면 제가 견적을 드리면서 가격은 5성급으로 보내드리지만
참고사항으로 항상 써드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4성급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호텔을 정하실 때는 좋고 후기가 많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골프 여행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푹 쉬고 조식도 간단히 먹지만 괜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성급 호텔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내 바닷가 중심에 있는 3성급 호텔이라고 해서 수준이 여인숙이 아니에요. 대려 가성비 좋은 3성급 같은 경우에는 부부분들도 오면 5일씩 그냥 거기에 묵는 분도 있고요. 4성급 호텔을 가면 한국인, 중국인, 뭐 골프가 아니라 그냥 관광 오는 분도 대부분 다 4성급에 묵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대려 한국 사람이 많고 중국인들이 많고 이런 번잡한 게 싫은 분들은 한적한 3성급이 대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3성급이라고 해서 뭐 조식이 막 못 먹게 나오고 방이 굉장히 더럽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 여행을 오시면 골프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시내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바닷가 근교에 3성급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골프가 되겠죠. 여행의 목적이 골프이기 때문에 골프장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태국 파타야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디 골프장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이 영상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을 하셨겠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골프를 어느 정도 치셨고 핸디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같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구력도 되시고 뭐 80대 정도 치시고 잘 치신다 그러면 상급 골프장을 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급 골프장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시암 컨트리 클럽, 올드코스, 그리고 롤링힐스, 플랜테이션, 워터사이드 이런 골프장들이 4,000밭 중반대가 되겠고요. 상급 중에서 또 다른 골프장은 찌짜 마운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상급은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람체방 컨트리 클럽이 있을 겁니다. 중급으로는 뭐 카오키오, 뭐 브라파, 파타나, 피닉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가까운 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까운 데는 상급이 다 가까워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은 중급 중에 브라파 컨트리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급들은 대체적으로 좀 먼 거리에 있죠. 근데 먼 거리라 하더라도 거리가 1시간이면 다 가시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골프를 어느 정도 치고 구력도 되고 오래 치신 분들은 파타야에 한 번쯤 와보셨기 때문에 뭐 구장 컨디션은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타야를 안 와보시고 이제 골프를 갓 배운 분들은 이제 모르시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골프 여행업을 하시는 지인이나 혹은 여행사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추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슨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가 좋다더라, 나는 여기 가는데 좋다, 이런 블로그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 광고료비를 받고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거나 혹은 본인이 그 골프장에서 재밌게 치고 스코어도 좋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차에 글을 쓰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저희같이 현지에서 골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에 평균치를 내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멀다고 해서 또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가깝고 가격이 세다고 해서 비싸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여행이고 골프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혼다 LPGA 경기가 열리는 시암 컨트리 클럽 올드코스 같은 데는 무조건 치고 싶죠. 근데 사실은 그런 멤버 골프장은 너무 못 친 분들이 가면 민폐예요. 많이 밀리기도 하고 막 밀렸는데도 막 멀리 몇 개씩 치고, 또 뭐 부인이나 여친구랑 왔을 때는 또 옆에서 레슨까지 필드에서 해줘버리고 그러버리면, 물론 여행은 내 맘대로니까 나는 편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죠. 근데 그 팀 때문에 D팀들은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고 화도 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런 상급들은 카트가 페어웨이 진입을 안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골프장은 대체적으로 카트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지만 태국은 상급을 제외한 중급 이하 골프장들은 다 카트가 페어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친구랑 왔는데 골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너무 걸으면서 힘들게 진짜 막 뛰기 바쁠 정도의 그런 골프장, DTE 많이 밀려서 이런 곳에서 막 골프를 처음 경험하시는 것보다는 밀렸을 때도 편안하게 카트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카트가 공 앞에까지 딱 세워주면 바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편안하게 티샷을 할 수 있는, 혹은 세컨샷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시원한 골프장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아무리 상급 골프장이고 좋은 골프장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쳐야 되거나 뭐 도와주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뒷팀과 앞팀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골프장 가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고 많이 힘들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프 구력이 뭐 1, 2년 사이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중급에서 무난하게 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좋은 곳을 하루 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램차방 컨트리 클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릴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곳에 하루 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급의 카트가 들어가는 골프장이 있어요. 찌짠 마운틴이라고. 이 골프장은 생긴 지 몇 년이 안 됩니다. 오픈하자마자부터 카트가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암 컨트리 클럽 올드코스도 예전 초창기 때는 카트가 다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 잔디가 망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카트를 진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찌짠 마운틴도 지금 현재는 카트가 진입을 하지만 너무 흉측하게 망가지면 당연히 카트가 진입이 안 되는 규정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카트가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은 본인들이 가성비 좋은 컨디션을 모르는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보시는 여행사에 추천을 받거나, 혹은 구글 검색을 많이 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좋다고 하는 골프장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같이 골프 업무를 10년 한 사람들은 뭐 손님들과 골프도 자주 치기도 하고 비수기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운동을 뭐 혼자 하기도 하고 하니까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골프 영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래도 여행 오시는 시점에 뭐 페어웨이나 그린 컨디션을 많이 알겠죠. 세 번째로는 차량이겠죠. 차량.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여행사들은 공합 픽업부터 골프장 차량까지 이런 이 차량들을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다 핸들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여행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10시간에 얼마, 6시간에 얼마 이렇게 시간제를 정해놓고 차량을 운행을 할 거예요. 근데 골프여행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은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요. 8시 티업이라는 기준 하에. 그러면은 골프 치고 와서 점심 먹고 마사지 받고 저녁 식사를 하면 보편적으로 종일 차량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면 또 12시간 차량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또 다니다 보면 12시간이 훅 넘어요. 그럼 또 추가 요금을 내야 되겠죠. 뭐 이런 차량 운행비를 받는 여행사들이 요즘엔 대체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시간제를 두고 요금을 받는 차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래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제 몇 시간 두고 차량을 제공해드리진 않아요. 아직도. 뭐 저도 지금 벤 차량을 운전하는 친구와 10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친구도 10시간 넘었어 오버차지 내줘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항 픽업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1시 도착, 2시 도착 비행기도 늦은 시간에 픽업을 다 보냅니다. 픽업 방법은 뭐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가 손님이 피켓을 발견하고 본인이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차량 기사를 연결해서 차량 기사가 손님 짐을 싣고 파타이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제 2명이신 분들은 벤 차량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본인이 뭐 차량 필요 없다, 택시 타고 골프장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차량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본인이 이용하고 싶으신 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뭐 요즘에는 또 그랩이나 볼트 이런 걸로 골프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랩을 잡아서 골프장 갔다가
그랩 기사한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린다, 아니면은 몇 시에 데리러 와라 하면 데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고요. 저도 손님이 갑자기 골프를 치시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차량을 이제 차량 기사가 그때 골프장에 대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로 한국으로 입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뭐 자기들이 차량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랩 불러서 오겠다 했지만 30분 내내 그랩을 못 불러가지고 그냥 제가 다른 봉고차로 대처해서 급하게 파타야까지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콕 시내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주지들이 많은 곳에는 그랩도 많아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분이 많지만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도시만 벗어나면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거주하는 큰 지역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차량을 대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저렴하게 다니려고 하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뭐 파타야 시내에 있는 택시를 대절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그거는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고생을 하던 편안하게 다니던 건 다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관광 여행사고 골프는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곳들이 많지만 골프 여행사로만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패키지 여행사가 관광 패키지를 하다가 골프 패키지도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관광 여행사 하는 친구들도 현지에 살면 골프를 다 쳐요. 왜? 취미생활로 할 게 없으니까 골프들을 많이 쳐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 여행은 이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골프라는 운동을 함께 하고 맛있는 태국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시원한 분위기 좋은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맥주 한잔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깔깔거리고 웃고 즐기는 그런 여행이 재밌고 즐거운 골프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 성수기 시즌이라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해요. 그리고 제 유튜브가 원래는 태국에 살아가는 브이로그였지만 본업이 골프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간히 골프 여행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태국 골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바이바이.